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이 처음 나왔을 때 혜택이 너무 좋아서 만들었다는 분들 많으시지. 그런데 동백전 국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캐시백 요율하고 충전 한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잘 사용 안 한다 하는 분들이 많던데 부산시가 이번에 동백적 예산을 대폭 확대했답니다. 다시 동백전 이용이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4년 차에 접어든 동백전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업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출범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이죠.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요? 네, 이 평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동백전에 지난 3년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벼랑 끝에 놓인 동백전의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의 이제 동백전은 캐시백을 돌려주는 그런 수단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론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동백전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 그 역할은 캐시백을 마중물로서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골목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차츰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이용자 비율이 전체 시민의 20% 미만에 그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충전 한도와 캐시백 요율 등 이런 정책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이제 그 사용률이라든지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은 무엇일까? 충전 한도와 캐시백 요율을 정하는 것만 능사는 저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캐시백을 지급하는 그런 기능 외에는 지금 동백전에는 다른 매력이 없는 게 사실 현주소 아닙니까, 그죠? 현재 지금은 캐시백을 보면은 월 30만 원 한도의 캐시백 5%니까 월 15,000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 15,000원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받는 불편함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굳이 동백전을 사용할 필요를 많이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00원도 큰 돈인데 그런데 이전에 비하면은 좀 턱없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줬던 거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1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역시 예산 문제였습니다. 부산시가 이번에 동백전 인센티브 보상금을 본 예산 500억 원에서 53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지역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부산시가 민생 경제를 활력을 이제 넣기 위해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 화폐의 예산을 기존 500억 원에 추가로 한 530억 원 정도 더 투입하겠다. 하나가 있고요. 또 동백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14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 1,000억 원에 대한 2차 보전율을 1% 정도 추가 지원하겠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효과를 내는 방안에는 다소 이견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부산시가 제시한 이런 정책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그런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질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 캐시백 올려줬는데 캐시백 올리면 좀 쓰고 안 올리면 안 쓰고 이 구조가 계속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시 100만 원으로 충전 한도가 올랐기 때문에 당장에는 또 이용률이 높아지겠지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가 서비스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가 서비스가 이제 동백통이라든지 또 동백몰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활성화되지 않고 캐시백으로만 조정이 되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동백통 동백몰 만들어진 지 좀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그 가맹점,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할인할 수 있는. 근데 예, 예. 들어가서 보면 뭐 동백전 그렇죠. 예, 사용하면은 맞아요. 캐시백 있는데 개별적인 그 상가의 사장님들이 뭔가 또 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예, 예. 이런 것들은 좀 보이질 않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맞아요. 활성화시키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동백통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거기에 이제 과도한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백통이라는 부산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 앱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에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 동백전을 통해서 동백통을 뭐 활성화한다 하지만은 이게 앱으로 연계되니까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어떤 기능 자체가 기존 대행 배달 플랫폼과는 뭐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뭐 이용할 수 있는 뭐 가맹점 또는 상품수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도리어 또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뭐 힘들게 올려서 사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동백통을 이용할 때 동백전제까지 이용하면 이용 혜택 하면은 이제 캐시백이 꽤 크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충전 한도가 지금 1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동백통 이용자들이나 소상공인들도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많지는 않고요. 뭐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 또 기대치가 크고 또 준비를 할 그렇겠죠. 건데 예예. 예, 예. 이번에 캐시백 충전 한도가 100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올랐지만은 캐시백은 30만 원에서 5% 지급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이제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동백통으로 오면은 조금 더 캐시백을 이제 추가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추가의 정책 지원도 뭐 동백전으로 뭐 동백통을 이용할 때 동백전의 결제 금액이 30만 원까지면은 10% 해주겠다. 예. 근데 30만에서 100만 원까지는 뭐 5%의 추가 지원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백통을 우리가 배달시킬 때 동백전으로 결제하면은 총 100만 원까지 사용한다면 6만 5천 원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정책 지원금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과감하게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서로 간에 예. 뭔가를 좀 바라는 느낌이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가 넓지 않으니까 예. 좀 더 활성화된다면은 우리도 한번 추가 할인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부산시 이제 동백통을 만든 쪽에서는 예.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좀 상인들이 나서서 추가 할인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인센티브가 그냥 도움이 된다면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뭐가 기브 앤 테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접점이 좀 안 보여서 말이죠. 이게 그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능의 우수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이제 소상공인이 혜택만 많이 그게 풀어라라고 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동백전이든 동백통이든 이게 하나의 큰 사업이다. 그러면은 큰 사업에 걸맞는 그런 어떤 마인드 서로가 가져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백통도 그렇고 동백전도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동백몰. 이게 생긴 지가 그렇죠. 2년 6개월째인데 저희도 몇 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 효과가 저조하다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좋은 아침에 좋은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동백몰은 이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또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온라인 쇼핑몰 아닙니까? 그죠? 예.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범한 지 2년 6개월 됐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동백몰은 그냥
있어나 마나한 구멍가게 수준이다. 이런 비아냥이 사실 많이 돕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동백물에는 이미 온라인 판매를 하던 일부 이제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참여해 있으니 아주 초라한 플랫폼이죠. 예. 뭐 가맹점이 한 1,000개 정도 넘는 수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월 평균 거래액이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수치로 계산하자면 한 가게에 5만 원 정도 월 판매를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러네요. 조금 문제가 있다. 특히 부산의 대표 특산물이 뭐 기장미역이라든지 부산 어묵 이런 어떤 상품을 찾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이 부산 유통업체를 통해서 동백몰에 제품으로 번젓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예. 그러면은 이 동백몰이 취지에 맞게 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홍보 부족도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온라인몰에 상품을 소상공인들이 업로드하는 그런 자체 부분도 진입 장벽이 높은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은 이제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런 진입 장벽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공무원 위주로 그 전문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장사를 좀 잘하는 그 상인들을 또 대동할 필요도 있지만은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인력을 보완하고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화폐 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동백몰이라든지 동백통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소상공인들이 동백통이나 동백몰에 쉽게 접근해서 원스톱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림협회장이었습니다.